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품질경영 기사에서 품질경영 산업기사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 바로 통계적 품질관리죠. 그래서 이 통계적 품질관리를 SQC, Statistical Quality Control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현업에서는요, 우리 기업에서는 우리는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을 SPC라고 이야기하죠. 통계적 공정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통계적 공정관리에는 뭐 식스 시그마도 넣고, 뭐 공정능력지수도 넣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SPC나 SQC는 거의 뭐 유사하다, 이렇게 정도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자격증을 합격하기 위한 요령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쪽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계적 품질 관리에는 이 과목이 큰 과목이 3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바로 공업통계예요. 자, 여러분 공업통계는 강의 본문 내용에서도 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오는데, 참 이것은 우리는 맛보기 개념 또는 뭐 유튜브에서 우리 제가 핸들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든다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만든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고요. 즉 이 서비스업이죠. 서비스가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일반 제조업에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밀가루가 있어요. 원재료가.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국수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라면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떡볶이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가 되든 유에서 유가 되든 공업입니다.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통계적으로 만든다, 이런 말인데요. 그럼 통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듯이 한 곳에 모았다라는 거죠. 묶음이에요. 그 이 묶음화 시켜서 계획하고 계산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바로 다른 용어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바로 기초 통계가 나옵니다. 기초 통계가. 자, 기초 통계가 나오거든요. 기초 통계가 나오게 되면 이거의 통계를 해서 그걸 기반해서 확률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확률 분포가 나오게 돼요. 분포가 나오게 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공업 통계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업 통계에서 시험지 제일 많이 나오게 있는 게 바로 검증과 추정이 나오게 되죠. 검증과 추정. 검증과 추정은 이후로도 계속이 되어지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관과 회기가 나옵니다. 상관과 회기, 상관 및 회기라고 할까요? 회기. 자, 과목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구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몇 문제가 나오느냐라는 건데요. 산업기사는 8문제, 기사는 9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한 9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인 경우는 9문제예요. 그럼 2차인 경우에는 여기서는 매우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로 보았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20점 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20점 이하라고 할 수 있는데, 20점 이하라고 할 수 있는데, 야를 얼마의 그 감각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게 현실에 와닿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최소한 30점 이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30점이긴 30점 이상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30점 이상의 효과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2차입니다. 2차에는 무려 문제의 점수는 20점 이하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느낌은, 왜냐하면 뒤쪽에 관리도라든가 샘플링 검사라든가 실험계획법이라든가 품질경영 파트, 이런 모든 파트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효과적인 것은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지하는 포션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업통계,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를 공부하는데, 공업통계는 내가 차지하는 것은 40%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D파트를 아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여러 번 공부를 해도 절대 과한 공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기초 통계 속에는 바로 뭐 확률도 있고 확률 분포도 있게 이렇게 하나 나눌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를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했는데요. 9문제, 총 9문제의 필기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실기는 이걸 나누기는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한번 나눠볼게요. 바로 필기에서는요. 우리가 문제가 나오는 게 기초 통계와 확률과 확률 분포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3문제. 다음에 여기에서 검정과 추진세 몇 문제 나오냐? 여기서는 5문제나 나와요. 5문제. 뭐 연관성, 알파, 베타의 연관성이라든가 검정과 추정의 정의라든가 한 집단이 하나다, 집단이 두 개에 대한 평균치 한쪽이냐 양쪽이냐 뭐 이런 거 다 나오게 됩니다. 적합도 검정까지요. 다음에 여기에서는 바로 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한 문제. 근데 이 한 문제는 그럼 포기해도 되겠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필기에서는 한 문제입니다만 바로 실기에서는요. 야가요. 평균 6점입니다. 평균 6점. 2차에서는 평균 6점으로 1년 중에서 1년 3번 시험지죠. 3회 중에서요. 기본적으로 한 2번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기로 갔을 때도 그래요. 이 필기에서는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야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실험계획법 파트가 있습니다. DOE 실험계획법. 이 실험계획법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복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계획법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바로 통계적 품질 관리에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2문제 나오는 형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기에서는 당연히 여는 매회 나와요. 매회. 뭐 1년 3번 중에서 3번 다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바로 이것도 1년에 3번 중에서 한 2번까지는 나온다. 뭐 2.5회 정도 할까요? 좀 더 이거보다는 더 자주 나오는 그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필기에 항상 실기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파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업 통계에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3개월 공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통계적 품질 관리에 차지하는 시간은요 2개월이에요. 전체 3개월 중에서다. 2개월이다. 이 중에서 야가 1개월을 해도 됩니다. 1개월. 8문제 내지 9문제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요. 무려 바로 1개월을 투자해도 절대 아깝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과 잘 못 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교재를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바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론이 중요해요? 문제가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당연히 이론도 중요하고 문제도 중요하죠. 그럼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론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문제가 또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시험에서는 바로 이론을 묻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다 뭐죠? 문제화가 되는 것을 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문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론을 모르고 문제를 풀면 단순하게 외우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빨리 잊어버리죠. 그리고 왜 이렇게 푸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 충실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특히 공업통계는요. 전부 다 계산 문제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1 곱하기 3이 있고요. 3 곱하기 1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1 곱하기 3은 하나의 문제를 3번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야는 뭐가 되죠?
세 문제를 한 번씩 봐라. 나왔던 문제를. 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자격증의 문제는 이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품질 경영 기사와 산업 기사는 야를 해야 됩니다. 특히 공업 통계 파트는, 특히 관리도 샘플링 검사 파트는, 즉 공업 통계 관리도 샘플링 검사, 바로 통계적 품질 관리에서는요, 바로 1 곱하기 3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문제를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다음 문제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진도가 매우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1개월 투자하세요. 1개월. 여러분 3개월을 투자해서, 그러면 우리가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를 다 합격하실 수 있는데 3개월을 투자해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면 투자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도 인생이 어떻게 달라져요? 좋은 쪽으로 달라집니다. 그럼 누구나 다 하려고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 작심삼일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번 들어보더니 아이고 이거는 도저히 어려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어려서 못하겠다. 세상에 처음 듣는데요. 하다못해 내가 글자를 하나 쓰는데도 한글을 하나 깨닫는데 몇 번 적어야만 우리는 터득할 수 있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한자를 외우는데 몇 번 해야만 터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리지 모델을 몇 번 들어봤는데 모르겠어. 또는 한 번밖에 듣지도 안 하는 것도 쭉 가도 이건 돌아버리겠어.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 안 나오죠.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후에 내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할 수가 절대 없더라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처음 할 때는 누구나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교육생들 중에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요, 전공이 아니라서, 비전공자라서, 안타깝게 제 수강생 중에서 산업공학 쪽으로 전공하셨는 분, 즉 전공자는 14명밖에 없어요. 90%가 비전공자입니다. 90%가.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합격하시더라는 거죠. 어떨 때는 전공자가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아는데 이것 때문에요. 그럼 알다 보니까 노력을 덜 하시는 것 같아. 뭐 또는 기본을 잘못 잡았다라든가, 또 학교에서 공부했는 거하고 또 달라요. 왜? 자격증은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나중에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는 통계적 품질관리 학습 방법을 원이라고 잡겠습니다. 원. 나중에 2도 또 한번 강의해 드릴게. 그러면 연결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업 통계를 정리를 하고 나면 뭐가 있다? 공업 통계 다음에는요, 우리는 교재상으로는 관리도, 컨트롤 차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컨트롤 차트, 관리도. 자, 분석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관리도. 그럼 이 관리도에는 전체적으로 관리도란 무엇인가? 개요가 나오죠. 개요. 다음에 이 관리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바로 계량값 관리도와 계수값 관리도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관리도를 그렸으니까 야를 해석하겠죠. 해석. 관리도의 해석. 관리 상태냐 관리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간 변동, 군내 변동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다음에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두 집단의 관리도가 X바 R 관리도에 의해서 바로 관리 상태인가 아닌가 이런 걸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CF, 관리 계수라든가 공정능력 지수라는 C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5문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산업기사는 6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야가 9문제가 나오면 야가 5문제 나오는 거고요. 야가 8문제가 나오면 야가 6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한 문제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5문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문제. 이것은 범위가 매우 좁아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강의를 쭉 해보면요. 이 범위가 워낙 좁기 때문에 하루 만에 괜찮은 형태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총 5문제가 되죠. 그럼 이 5문제를 우리는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개요에서 한 문제, 종류 한 문제, 해석에서 한 문제, 여기에서 한 문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빠졌네요. 해석 다음에 요 중간에 공간 변동, 군내 변동 이라는 것도 있고 매우 중요한 검출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기 2차 시험에서 완전히 단골 손님으로 나오게 되죠. 검출력. 그럼 여기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한 5문제다 이래 보실 수 있겠고요. 만에 하나 산업기사에서 나온다 하면 여기에서 한 문제가 더 추가될 수가 있겠죠. 개수값 관리도 계량값 관리도 해서 각각 한 문제씩 나와서 2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로 2차 시험에서는 이 검출력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통계적 품질 관리는요, 무조건 1차 공부가 2차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1차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가 2차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1차를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2차가 쉬워요. 시간이 짧아도 무조건 다 합격하실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과목이 바로 샘플링 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샘플링 검사는 여기서 이제 몇 개를 뽑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샘플링 검사도 당연히 6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20문제가 되겠죠. 자, 이것도 실기에서도 실기. 자, 이 안에 드리는요. 바로 이거는 2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15점 정도가 차지합니다. 15점 정도. 샘플링 검사는 많이 나올 때는 20점까지 나오니까 20점 이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했는 걸 보게 되면 야도 20점, 야 15점, 야가 20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려 55점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과목만 알아도 우리는 거의 합격 수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 수준. 이 샘플링 검사는요, 똑같이 검사의 개요가 나옵니다. 검사의 개요가. 샘플링 검사. 전수검사, 무검사, 이렇게 되면, 일단은 검사의 종류라는 데 나오는데, 하여튼 개요가 나와요. 개요가 나오면, 다음에 샘플링 종류가 나옵니다. 이상이. 다음에 그 샘플링 종류에 따라서 샘플링 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럼 개수값 샘플링, 계량값 샘플링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바로 뭐가 나오느냐? 바로 OC 곡선, 검사 특성 곡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디테일한 것은 2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OC 곡선이 끝나고 나면요, 이제는 계량값 샘플링 검사가 나오게 됩니다. 계량값 샘플링 검사. 자, 계량값 샘플링.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개수값이 나옵니다. 이 개수값에는 범위가 매우 넓어요. 이게 바로 285-1, 2, 3이라고 해서요.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LQ 지표형 샘플링 검사, 그 다음에 스킵 노트 샘플링 검사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축차가 나옵니다. 계량 축차하고 개수 축차가 나오는데 계량 축차는 기사에만 해당되죠. 그래서 교재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 챕터마다 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딱 6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범위가 넓은 게 뭐냐? 야입니다. 야와 야입니다. 그래서 야와 야는 무조건 2차에서 실기에서 무조건 나온다 이래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야는 2859-1이 나오고요. 야는 KS Q0001에서 계량 규준형 샘플링 검사 X바 U, X바 L을 구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바로 2차에서 야는 3번 중에서 무슨 3번 다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 구성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가 약 한 20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길어지면 여러분 집중력이 또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음 기회에 바로 이제는 다시 세부적으로 이 세 개의 과목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격증 공부에 무려 50%를 차지합니다. 한 과목이지만은 기본적으로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로 왔을 때는 무려 60%, 60점 가격, 55점 됐잖아요. 60점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통계적 품질 관리 학습 방법 2로 모시겠습니다. 그 2에서는 각각의 과목에서 기초 통계는 무엇이 있으며 확률 분포나 검증과 추정 이런 쪽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바로 통계적 품질 관리에 대한 학습 방법 1이었습니다. 여러분 2에서 뵙도록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백옥윤 TV 유튜브에 듣고 계시면 꼭 구독을 부탁을 드려야 되겠죠. 하셔서 무조건 전부 다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주경야독에 여러분이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맛보기 형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이 강의는 들을만 할까 말까 판단하는데 아마 유익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모든 분들이 원하는 원한다라고죠. 그렇게 바라는 품질 경영 기사, 산업 기사에 여러분 취득을 하는데 하나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저는 절대적으로 기대를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